안녕하세요. 미추홀 노인복지관 수지침 강사 선기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오십견, 즉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내가 필요할 때 한 가지 어깨 자리만이라도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잘 듣고 배워보세요. 먼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십견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원인 없이 만성적으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질환입니다. 보통 50세 전후에 어깨에 나타나는 통증과 운동장애를 말합니다. 어깨 관절에 오는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관절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깨의 회전 운동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의 장애, 특히 능동적 및 수동적 운동 범위가 모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깨를 돌릴 때 내가 돌리든 아니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돌릴 때 운동 범위가 감소해서 어깨가 많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깨 승모근을 쓰는 사람이 많으로 견상부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모근의 범위가 넓어서 운동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십견의 원인으로는 원기 허약과 노쇠 현상, 직업적인 특성에서 오는 잘못된 자세,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오십견통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힘이 부족하고 원기가 약하고 또 연세가 들어가시고 또 옛날부터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오십견통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척추와 흉추의 자세, 변형으로 어깨가 앞으로 당겨지고 아래로 처져서 견갑골, 어깨의 통증이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온다는 것인데요. 어깨 관절 중간 부위의 근육은 혈관이 매우 많고 복잡하여 칼슘이 가장 침착된 부위가 이 어깨 부분입니다. 자세가 불량하면 이곳에 건파열이 생겨 운동량이 점차 감소하고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십견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예방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오십견의 예방 방법입니다. 사무직 업종에서 근무하거나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또는 연세가 있는 노인들은 한 가지 동작만 반복하게 되어 있어서 오십견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소 1시간에 10분이라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여서 굳어있는 관절을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어깨 돌리기, 어깨 이렇게 돌려주는 거, 또 이렇게 기지개 켜주는 거, 또 목 돌리기, 목을 이렇게 한 바퀴씩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오십견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아니면 처음에는 5분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어깨도 풀리고 목도 풀리고 우리 몸이 풀릴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5분에서 조금 늘려서 10분, 15분 이렇게 늘려주시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어깨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방 방법이니까 신경 쓰셔서 생각날 때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50견의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의 목표는 통증을 완화하고 운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운동성의 장애를 주는 것은 관절낭의 병적 상태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관절낭이라고 써 있는데요. 관절을 싸고 있는 그 막을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낭의 병적 상태가 생기면 어깨가 아픈 것입니다. 그것을 섬유화로 인한 비후와 구축 상태이며 통증의 원인은 관절낭의 염증이 주된 것이지만 움직일 때의 통증에는 관절낭의 섬유화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섬유화라는 것은 어깨에 그 관절낭이 거기에 섬유질이 쌓여서 운동을 할 때, 또 어깨를 돌릴 때, 어깨를 사용할 때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증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치료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낭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해드렸던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인데요.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위해서 온열 치료를 먼저 시도합니다. 온열 치료를 해주는 것은 혈관이나 이런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관절낭이나 어깨 근육을 온열 치료를 해줌으로 유연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때부터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부담이 덜 되겠습니다. 또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이 잘 안되거나 느릴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수지침 요법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열 치료를 먼저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지침 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지침에서는 우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여기 I38과 L4번 여기를 자극해 주시면 근육을 또 피로 회복을 해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사지 손가락에 보면 어깨 관절 상응 부위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색칠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깨 관절의 상응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네 번째 손가락 이 뼈 있는 부분 있죠? 손가락이 손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이 뼈로부터 그 첫 번째 마디, 그 마디 반 정도와 이 그 구부리는 쪽에 손등 쪽으로 반 정도 올라가셔서 이 부분이 어깨 관절 상응 부위가 되니까 어깨가 아프시거나 할 때는 이 상응점을 찾아서 지압봉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압봉을 붙여주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오른쪽이 아프시면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상응점,
또 왼쪽이 아프시면 요 반대쪽 손, 왼쪽 손을 네 번째 손가락, 왼쪽 손도 네 번째 손가락, 요 관절 부분을, 어깨 관절 부분을 찾아서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집에 가지고 계시는 지압봉으로 손등의 어깨 부분을 자극을 해주시면 어깨에 아픈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배우셨죠? 지금 보신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관절 부분, 손등과 손가락이 연결되는 쪽, 그 부분이 관절입니다. 만일 이걸 잊어버리셨다면 어깨 부분은 아시겠고요. 어깨 부분은 저기 뒷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손등을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기억을 잘 못하시고 어디지 하실 때는 손등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그리고 손등 쪽을 지압봉으로 자극을 해주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어깨와 손가락도 또 팔과 다리도 같이 자극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고 어깨 아픈 것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명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지침 강사 선기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